조금 내용이 이제 많긴 한데 2022년 미국 바이오의 주요한 기업들의 임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포치료제에서는 사나가 2022년도에는 딱히 이제 임상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들,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아직 딱히 이제 크게 보여줄 건 없다라는 거고, 페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재발하는 문제, 그러니까 NK 세포가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사멸당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주입하는 횟수를 더 늘릴 거냐, 아니면은 사나가 얘기하는 그런 그 들키지 않는 닌자 같은 그런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 저면역 세포로 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그런 약효의 지속성과 관련한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siRNA 쪽에서는 올해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면 역시 에로헤드가 폐 쪽을, 즉 낭성 섬유증 관련해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던 것에서 쥐에게 그 실험했던 쪽에서 약간 부작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임상을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어찌됐건 폐 쪽에서는 siRNA가 조금 잘 안 먹히는구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siRNA도 한동안은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siRNA는 워낙 이제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그 시장이 아니더라도 도전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전체 이제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엘라일람 같은 경우 이제 노바티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인클리시란이 내년 1월 1일 기한으로 해서 약이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호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ATTR, CM에 대한 온파트로 데이터 업데이트가 22년 중반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초반에 이제 부트시란 미국 시장 론칭하고 유럽 쪽 중반 정도의 승인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해서 많은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엘라일람하고 계속 M&A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엘라일람은 약을 4개나 만든 어떤 중견 기업이고, siRNA 측면에서는 이제 기술을 증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탐을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코로나19의 동향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그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크리스퍼 카스9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텔리아의 내년 1분기 이 데이터 발표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NTLA-2001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업계에서 굉장히 크고요. 회사에서도 CEO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봐라, 데이터를 한번 눈여겨봐달라 라는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이 크리스퍼 카스9에게는 상당히 청량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에디타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2분기 정도에 이 흑암시에 대한 고용량 임상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는 저용량하고 중용량을 썼는데 저용량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중용량에서는 좀 반반 나왔거든요. 이 똑같은 거를 전임상을 할 때 동물 실험에서는 고용량으로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가적인 그 임상에서는 고용량을 환자들한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전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에디타스가 지금 임상하고 있는 이 기전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쪽은 유전자를 잘라서 못 쓰게 하는 거지만 에디타스는 인트론 부분을 2번 정확히 잘라서 그 부분을 빼내고 기증 안 하는 유전자를 기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급이 높은 그런 임상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그런 노하우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지금 이제 발휘하면서 임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카스12A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GPAM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티민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나온 데이터를 보더라도 임상이 아니라 전임상이기는 하는데 이제 카스12A를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iPSC NK 세포를 유전자를 이제 커팅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비임상, 전임상 실험인데 결과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스12A는
에디타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 티미네팜을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에디타스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데들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에디타스의 연구 개발 능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잘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퍼는 내년도 하반기에 CTX001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내년도에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에 중요한 거는 바이오젠 아두카누맙의 메디케어 진입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하느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동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년도 4분기가 되면 그 전에 한 3분기 정도부터는 한번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 4분기에 다 전체 임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네맙, 칸테네루맙, 그 다음에 바이오젠의 레카네맙, 이렇게 3개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3분기 지나서 한 번 정도 랠리가 있다. 내년에 IPO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IPO에서도 또 좋은 기업 2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매를 잘 해놓으면은 하반기에 한번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탁 관련한 회사 알비나스 경우에도 1분기에 전립선 치료제로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2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알비나스, 우리나라에는 딱히 이제 뭐 없는데, 일단은 나이백이 조금 이제 뇌로 보내는 그 기술까지 2개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알비나스가 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세레스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첫 치료제로 내년도 중반에 BLA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걸 안고는 있지만, 유전자 치료제, 특히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쪽이라든가 siRNA 쪽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으실 거고요. 알츠하이머 쪽은 조금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향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요한 그 중소형 업체들 몇 개 이제 말씀드리면,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가 이제 키트루다하고 벡터서팁에 대해서 대장암을 임상 3상을 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큰 영향, 주가에도 영향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불응성 고형암에 대해서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2분기에 이제 나올 계획입니다. 이제 올릭스도 황반 변성으로 내년도 1분기에 이제 임상 1상 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4분기에는 만성 B형 간염까지도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앱클론은 그동안 이제 임상이 없었죠. 이 기술력은 있었는데 임상이 없으면서 상당히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가 됐었는데, 이제 CD19에 대한 별도의 에피토프를 타겟팅하는 림프종으로 임상 1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툴젠이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난소암을 갖고 내년에 난소암 적응증으로 내년 4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임상 1상을 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림프절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는 아주 악성 림프종에 대한 임상 2상을 내년 2분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학회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ASH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이제 몇 개 업체가 대면 참석, 그 다음에 뭐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RNA 관련한 그런 학회가 있고, 암학회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학회인 아스코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회들을 통해서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치료제가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그 치료제 중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 보시면 자잘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JP 모건이 상당히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